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5대 대통령 당선자이신 김대중 당선자의 공식 첫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먼저 당선자께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기자회견문 위대한 한국인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민주발전 경제회생을 제목으로 한 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총재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언론계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의 취재 과정에서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또 여러분이 공사간에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극한 성원과 협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가 우리의 선거를 주시했습니다. 국난을 맞은 한국민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당선된 저이기에 말할 수 없이 기쁘면서도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향해 가는 오늘, 우리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 간 정권 교체라는 위협을 이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발전시키는 민주국가로서 우리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습니다. 여야 간 정권 교체를 선택한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결정을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민련 김종필, 박태준 두 분 총재께서 헌신적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정성을 다해 협력해 주신 데 대해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민련의 모든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 당원 여러분까지 말없이 최선을 다해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는 데 대해서도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뭐라고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당과 다시 힘을 합친 김원기 대표 이하 국민통합추진회의 여러분 모두 협력이 큰 힘과 성원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선거에서도 볼 수 없었던 헌신적이고 효과적인 선거운동으로 국민의 선택을 이끌어낸 100만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 사회 각 분야에서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덕택으로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또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끝까지 선전해 주신 이회창, 이인재 후보와 다른 모든 후보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997년 12월 18일은 국민 전체가 대동단결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정치 보복이나 지역차별이나
계층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모든 지역과 계층을 다 같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모든 차별을 일소하고 국가 구성원의 권익을 공정하게 보장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차별로 인해 대립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특히 저는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또 바랬던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50년 만에 성취해낸 정권 교체는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에서는 경제 발전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었습니다. 6.25 폐허에서 다시 시작했던 국민들에게 우선 잘 살아야겠다는 공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해 민주정치가 오래도록 큰 희생을 치러왔습니다. 사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이 희생되는 그런 정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파행적인 왜곡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정경유착이나 관치경제가 그렇고 부정부패가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희생은 계속되었고 서민의 권익은 보호되지 못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는 크게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권력은 아무런 반성 없이 자기도취에 빠져 있다가 결국 국가 부도라는 치욕의 벼랑 끝에서 IMF의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새 정부 출범으로 민주주의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업을 권력의 사슬로부터 그리고 권력의 비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장 경제에 적응해서 세계적 경쟁 속에서 이겨내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화 시대의 현실입니다. 경제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민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며 우리 경제가 민주적 시장 경제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부는 20세기로부터 21세기로 가는 가교가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변혁기입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으로는 제대로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이제는 21세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21세기에 대비한 철학과 통찰력 그리고 효과적인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감히 자신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 21세기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부는 철저한 경제개혁으로 IMF 구제 금융이 하루빨리 필요 없게 되는 희망찬 앞날을 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우리는 IMF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IMF와 현 정부가 협의한 사항을 충실히 지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IMF의 긴급 구조는 자성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경제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IMF가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은 이 같은 경제 난국을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발할 때까지의 과도기는 현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저는 다가오는 21세기를 예비할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적 화해와 단결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민주정치의 기반 위에 마련된 국민의 단결된 힘만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국민이 나라 운명에 함께 참여하는 참된 참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겠습니다. TV를 통한 국민과의 대화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과 요구를 직접 국정 운영에 반영하고 국민이 맡아주셔야 할 일을 직접 국민들에게 요청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참된 민주주의입니다. 더 이상 반쪽짜리 지방자치체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과감하게 행정개혁을 단행하되 정부부터 솔선수범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새 정부는 국난 극복과 개혁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 세계가 신임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국민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세계 각국과 협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저는 IMF와 협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한번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따르지 않는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한국, 한강의 기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시장 경제를 시행할 것이고 시장을 대담하게 개방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활동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21세기는 무역도 중요하지만 외자 유치도 더욱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외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유를 보장할 것입니다. 더 이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에 희생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키겠습니다. 21세기는 중소기업의 시대입니다. 중소기업을 21세기 우리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로 적극 육성할 것입니다. 또한 나라 경제를 젊고 활기차게 만드는 벤처기업의 육성과 발전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여기에 걸려 있다는 생각으로 새 정부가 나설 것입니다. 경제재건, 또 하나의 경제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와 국민 여러분이 합심함으로써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그 성공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웃음과 기쁨을 찾아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살고 능력 있는 사람만이 성공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실패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사회기강이 확립되고
젊은 세대들도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의지와 수범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국정이 나아갈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아 정부 인사나 국정 운영에서부터 모범을 보여 나가겠습니다. 국민에게 있어서 최대의 복지는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도 고용의 기회를 보장해야겠습니다. 새 정부는 실업 문제 해결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적극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일할 능력이 없거나 자활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극빈자들에겐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어느 누구도 나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가 우리를 잊지 않고 있으며 이 나라는 내 나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경제와 문화의 세계입니다. 문화가 국력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은 배제하며 문화 선진국을 향한 토양을 만들고 문화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 정치의 안정과 경제 건설을 위해서도 강력한 안보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국민의 총화단결로 강력한 안보 태세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국방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한 군대를 육성해야 합니다. 군을 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또 군 인사에 있어서 불공정한 관행은 완전히 일소되고 신상필벌이 철저히 이행될 것입니다. 군의 처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 과학화와 정보화에 힘써 막강한 군사력으로 북한이 감히 넘나볼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적극 유지하겠습니다. 미국과의 안보협력은 우리 안보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변 4대국 미일 중로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겠습니다. 저는 71년 대통령 후보로 나설 때부터 주변 4대국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보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 필요성은 지금 더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4자 회담을 앞으로도 성과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도에 의한 북한 경수로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직접 대화를 통해서 우리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남북 합의서 이행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입니다. 남북 합의서는 남북한 양쪽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국제적인 조약입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 남북 협의 합의서에 기초한 대화의 재개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며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입니다. 통일은 그 이후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남북한 간의 그 중단된 특사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제기해서 남북 합의서를 다시 실천하는 그런 것을 북한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북한의 이 김정일 공산당 대표와 북한 정부 대표와 정상회담 하는 것도 제안하겠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속에 우리 한국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저는 국제적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며 세계 각국과의 친선과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앞장서서 세계화 시대에 성실하게 적응하면서 이 시대의 우등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조약과 약속은 성실하게 이행될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 우리의 국가적 현실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자신도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하고 정직한 대통령으로서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부패를 철저히 체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참여정치 주역이 되도록 할 것이며 국민과의 대화 정치를 계속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위대한 한국인의 시대를 여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 이미 약속한 대로 자민련과 합의하에 우리는 널리 인재를 천하에 구하고 이렇게 해서 거국 비상경제내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민련과 국민의 양당 간의 합의는 충실하니 이행될 거란 것을 여러분께 여기서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계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예, 석간신문부터 우선 김성수 기자. 마이크를. 국가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난의 극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를 위해서 대통령 당선자로서 조만간 경제 외교에 나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쯤 미 클린턴 대통령과 하시모토 일본 총리를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국립묘지 갔다 오면 클린턴 대통령과 중앙당사에서 통화를 할 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하시모토 수상으로부터는 축하의 서신이 와 있습니다. 일본의 하시모토 수상과도 일본 대사관과 협의해서 통화를 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강택민 주석으로부터도 사실은 며칠 전에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4대국 미일 중러 지도자들과 통화도 하고 또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고 또 양쪽 합의에 의해서 제가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 접촉을 하겠습니다.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호 친선을 강화하고 또 일부 친선이 좀 흐트러진 나라와는 이것을 수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나라의 안보, 동북아 평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당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를 재건하는데 그분들의 협력을 얻고
또 우리에 대해서 그분들이 도와줘야 할 일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어떤 형식이든지 강대시 IMF 의장과도 곧 연락을 취해서 하겠습니다. 그분 편지에는 되도록 빨리 만나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국민일보 신정수 기자 질문하십시오. 예, 국민일보 신종수 기자입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자께서는 그 계층 간, 지역 간 화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동서 간의 그 분열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또 심지어는 일부에서 정치 보복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뭐요? 정치 보복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선자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사회적 통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서 뭔가 분단적인 그런 투표 결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동쪽 분들이 지난번 선거에 비하면 저한테 표도 많이 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우리가 중요시해야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기쁘게 생각한 것은 그런 저에 대해서 표를 많이 안 준 지역에서 아주 지도적인 그런 지식인이라든가 학자라든가 이런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런 지역 차별, 지역 대립이 이번 기회에 해소돼야 한다. 이런 노력을 하고 가령 대구에서는 백수십 명의 학자들이 서명해서 공개한 일도 있고 이런 것을 부산에서도 또 그랬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저는 이 비가 오고 나서 땅이 굳는다고 이번 선거 끝나고 제가 이 모든 국민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존경하고 똑같이 대우하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KBS 기자 질문하시죠. 네, KBS 김종진입니다. 방금 질문하고 이제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김 당선자께서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줄곧 그 경제 청문회를 열어서 경제 파탄의 책임을 추궁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지 또 그럴 경우에 오늘 말씀하셨던 그 정치 보복 금지 선언에 배치되는 결과가 빚어지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는 국회에서 매일 청문회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국민의 대표가 국정을 맡았던 정부 사람을 불러서 왜 이렇게 잘못됐냐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책임을 규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책을 세운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것은 무슨 구속이나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 청문회는 열어서 지금 말씀한 것 같은 앞으로 이 국회가 이 가급적이면 제 희망으로서는 이 헌법에 국회 회기는 정해져 있지만 상임위원회라도 가급적이면 연중 열어가지고 이런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Julie McCarthy from National Public Radio in the United States. Sir, yesterday at your final news conference, you said that you were interested in both minimizing layoffs as well as fully implementing the reforms the IMF has mandated. Could you explain to us, sir, how you would both achieve saving jobs and at the same time fully implementing the radical restructuring that the IMF is calling for, which does require many jobs to be cut? 유재건 실장 올라오세요. 유재건 실장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제부터는 좀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비서실장.
유 실장 어디 갔어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질문은 좀 이따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김상수 기자 하십시오. 네, MBC 김상수입니다. 오늘 당선을 한껏 축하드려야 할 자리인데 마냥 축하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게 우리 경제 현실입니다. 기자회견문에서도 IMF 체제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들은 다시 한번 IMF 체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알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IMF 체제에 있어서 문제에 있어서 이 IMF하고 국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제적 신임을 회복하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IMF하고 합의된 경제 계획을 성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것을 이행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의 권희택 기자 하시죠. 예, 한겨레 신문 김희택 기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도축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주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별하게 강조를 하지 않으시다가 이번에 상당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셔서 그 기자회견 제목도 민주발전과 경제회복이라는 제목을 삼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일산 자택에 지지하는 그 시민들이 많이 몰려 나와서 김대중을 연호하면서 상당히 환호성을 올렸는데 다른 분들하고 달리 아마 남다른 생각을 그 순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그 순간 하셨는지 그 부분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선거 기간 중에도 이 50년 만에 정권 교체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동안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마지막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치를 발전시켜야 한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 TV 정치가 행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국민들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해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간접적으로 전달된 정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접 파악한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이번에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7, 8월이 자기의 투표하는 그 결정을 TV 토론을 보고 결정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더라도 우리 민주주의가 크게 신장하고 있다. 또 그동안에 빈번히 쏜 여론조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자꾸 말하자면 정치의 피드백 되어가지고 되돌아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야당의 후보 선출이라든가 또 선거의 진행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점이 우리 민주주의가 지금 한참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 행정계획을 단행해 가지고 정부가 쓸데없는 간섭이나 통제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권한을 전부 삭제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인들이 자주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자치에 대해서 조례의 재정권이라든가 재정의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방에 또 인사권 이런 권한을 이양한 동시에 지방경찰을 창설해 가지고 우리의 지방 치안을 지방에서 자주적으로 또 책임 있게 해나가서
도지사나 시장이 선거 때는 단순히 일반 행정에 대한 업적 갖고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치안을 어느 만큼 잘했냐 가지고도 심판받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다. 이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에 의한 정치, 그 정치를 앞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에게 질문 기회를 달라고 하신 기자분이 뭐 10분도 넘습니다. 그런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미국 그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기자 답변에 유재건 실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고 내신 외신 한 분씩만 저 질문 받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IMF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그 기자 되신 분이 국문을 낭독할 때 못 읽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이 IMF 원칙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 IMF가 기대하는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이 대량 실업, 대량 도산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등 문제 가지고 이런 부분적인 구체적인 문제 갖고는 IMF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IMF하고 협약 내에도 3개월마다 서로 협의할 수 있게 돼 있고 IMF의 지도자들도 강대슈 의장도 그런 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저 박종률 기자 내신 마지막으로 하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네, 오늘 그 당선자께서는 그 북한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하셨습니다. 올 봄 미국을 방문하시면서도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 문제라든가 또 북한 측이 당선자의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외국 방문은 아무래도 미국, 일본 등 우방을 가는 것이 앞서 먼저 가게 될 것입니다. 북한과의 이야기는 원칙론을 얘기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이미 1991년 12월 13일 조인된 남북 합의서에 의해서 이것은 비준위서가 교환됨으로써 국제적 조약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 분야에 대한 상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화해협력에 대한 문제, 불가침에 대한 문제, 교류협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행하는데 특사기관 단계에 들어가서 특사기관 단계가 김영삼 정권에서 시작됐는데 거기서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살려서 이 남북 합의서는 우리가 이 남북 간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아주 잘 처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살려야 한다. 그런 원칙,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Mr. President, recently, congratulations, Henrik Borg, Stuttgarter Zeitung from Germany. Recently, the Chinese dissident Wei Jingsheng was released from prison and went to the United States. He, just like you did in South Korea, sacrificed a lot for the cause of freedom and democracy. However, until this day, many forces for freedom and democracy in Asia, not only in China but in other Asian countries, remain imprisoned. I want to ask, Mr. President, will your government become a force for democracy in Asia? When you meet the leaders of China, for example, will you ask them to respect human rights? Thank you. 근래 중국 저 대통령도 미국에 가서 그 양심수 석방에 관한 얘기도 하고 기본 인권 문제까지 논의하셨는데 한국에 관련돼서 그 인권 운동의 지도자신 총재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아까 그 얘기 먼저 하세요. Or if I interpret as far as IMF is concerned, the Dr. Kim is going to honor and respect all the fundamental agreement between IMF and Korean government, and he will honor and respect not only the fundamental agreement, but also he will continuously work closely together, very cooperatively with the IMF authority,
As a matter of fact, he exchanged a letter with the Mr. Kang Dush, managing director of IMF already, so he will definitely do. 그리고 그 인권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에 입각해서 과거 역대 정권도 조치들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에 입각하고 전례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되 상당히 뭐냐면 전인적인 태도로 여기에 임하고자 합니다. As far as the human rights concern and political prisoners concerned, I will obey with existing law in Korean government, and I will just progressively discuss with this matter with authorities and relevant persons. 그러니까 그 전례도 있고 하니까 전례도 존중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전진적으로 생각하겠다고. Yeah. I will research and consider this matter progressively and positively based upon precedent and existing law of our government. 네, 질문하실 분이 너무 많습니다만 오늘은 인사를 드리는 그 첫 회견이기 때문에 이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필 참여연 명예총재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공동선거 대책회의 의장으로서 먼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은 마침내 21세기를 번하게 열어가는데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실 대통령으로서 김대중 후보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극한 상황의 연속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닫고 다듬고 또 축적하고 의지를 굳건히 하시면서 준비된 경륜과 비전을 이제 국민의 신망 속에 이 나라에 베푸시게 됐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보필해드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조국에 봉사하시겠다고 하는 그 참뜻이 이루어져서 모두 보람을 논하갑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그렇게 단시일 내에 경이적인 경제 발전을 일으켰던 것을 놀랐습니다. 그리고 4년 9개월 만에 거들낸 것에 대해서 2번 놀랐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번하게 21세기를 열어서 다음 이 나라 주인공들한테 남겨주시는 그런 위협을 우리들의 정성 모아서 보필하는 가운데 이룩하실 수 있도록 해서 세계 사람들을 3번 놀라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모셔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기회를 못 드려서 섭섭하신 기자분들께는 다음번 기자회견 때 반드시 기회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